아파트 분양권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런데 남편 단독으로 당첨이 됐어요. 이거 내가 이제 부부 공동명의,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언제 할 거냐?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약에 할 거라면 무조건 빨리 해라. 영어로는 ASAP, as soon as possible.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8월 22일 날, 우리 지금 라이브 하는 날짜가 8월 22일인데 딱 오늘 올라온 날짜입니다. NH투자증권의 텍스센터장으로 계시는 김정남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권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부담을 줄이려면은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해라. 1주택이면은 공동명의가 종부세가 유리하다. 그리고 혹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라면은 신고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글씨가 조금 잘렸는데 이게 퀘스천 질문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맞벌이 부부 A씨가 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런데 주변을 들어보니까 분양권 상태, 즉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 하면 좋다더라. 그런데 왜 공동명의 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거죠. 자, 뭐다? 분양권 상태에서 남편 단독이었는데 부부 공동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 명의를 바꾼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분양권이 있는데 이거를 절반 지분, 5억에 해당되는 절반 지분을 배우자한테 준다. 그럴 때 5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대부분 안 받죠. 물론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증여세를 피하려고 대부분은 받지 않아요. 그 말은 지분을 증여하는 거예요. 대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증여세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 해당 지분만큼은 배우자의 재산으로서 중도금 및 잔금을 부담해야 되고 향후 주택 소유자도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어느 시점에 어떤 세금이 얼마큼 절세되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가 20억, 취득가 14억, 3년 보유 및 거주 가정. 자, 그러면은 이때 양도가를 내가 20억에 팔잖아요. 그럼 단독명의잖아요. 그러면 그 20억은 그 사람 한 명 전체에 대한 거죠. 그러면 20억이 되는 거고 내가 취득가가 14억인데 20억이면은 6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살펴볼 1가구 1주택,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체 양도차익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 2억 4천만 됩니다. 혹시 계산기 있으시면 두드려 보세요. 20억에다가 12억 초과분, 그러니까 얼마예요? 8이죠. 그리고 12를 곱해주면 되는데 표정들이 안 좋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가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양도가가 20억이고요. 취득가가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이 6억이 나오는데 이게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양도 차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뭐냐? 현재 고가주택 비과세가 12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가가 얼마였어요? 매도가가 20억이잖아요. 20억. 여기. 요거. 요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20 빼기 12.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체 매가가 20.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6 곱하기 8 나누기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2억 4천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억 4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만나볼까요? 다행이네요. 과세대상 양도차익 2억 4천. 틀렸으면 엄청 쪽팔릴 뻔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억 4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3년 보유 및 거주를 했기 때문에 3년 보유 이상 했으니까 장특권 가능하고 표 1, 표 2에서 3년 거주했으니까 또 이제 표 2를 타니까 3, 4, 12, 3, 4, 12 돼서 3, 8, 24, 24%가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과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나온 세율이 38%니까 세금은 5,300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를 공동명의 하면은 전체 지분으로 나눠버려요. 근데 5대5를 했다 그러면은 20억이 10억, 10억으로 줄어버리고
과세상 양도세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그 결과 과표가 절반보다 더 내려가 버리죠. 왜냐면 더 줄여버리니까. 그러면 그 결과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상 양도세가 1인당 1717이 나오고 2명이니까 2배 곱하기 1을 하면은 3400이 나와서 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단독 했을 때는 5300, 공동 했을 때는 각각 1700인데 둘이 더해도 3400이니까 거의 한 1900, 2000만원 가까이 이제 세이브가 돼버리는 거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취득가 14억짜리 분양권이 당첨이 됐는데 이걸 내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중간에 좀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걸 내가 분양권 상태가 됐든 주택 상태가 됐든 단독이 아니라 이제 공동으로 바꿔 놓으면은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2천만 원이 세이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계시는 배우자분 있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자체로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명의를 딱 지분 나누니까 2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끝내주죠. 그런데 이제 이 텍스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언제 공동 명의를 해야 되냐 그런 건데 여기 제목이 나왔었죠. 자 이거 언제 하라고요? 공동 명의가 계약 직후에 곧바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계약 직후가 골든 타임이다. 자 그럼 왜 그런지 봅시다. 그 내용이 여기 제가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 자, 좀 다시 볼게요. 자,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라 15억짜리, 시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 5대5로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7억 5천이 되고 여기에 증여재산 기본공제, 배우자가 10년 동안 6억이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그 증여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6억을 제외하면 초과한 1억 5천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10년 내에 과거에 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아파트 등기 치고 나서 하지 말고 분양권이 내가 당첨이 됐다. 그리고 나서 그게 계약 직후에 곧바로 해버려라. 그러면은 통상 분양대금 20%가 지급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약금이 그러면은 얼마예요? 15억이니까 20%니까 3억이겠죠. 3억이겠죠? 그럼 3억에 대해서 일단 3억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약 대금하고 그 증여하는 시점의 프리미엄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의 지분만큼 절반이 되는 거예요. 5대5면은. 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얼마라고요? 계약 납입금 그리고 그 당시에 프리미엄 그리고 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럼 이때 계약금이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때 증여를 한다. 5대5.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증여하는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에 납부한 계약금. 그리고 이때 만약에 거래가 됐다면 프리미엄, 웃돈 있죠? 웃돈. 요거에 지분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50%니까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아까 3억이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2억이었다. 그럼 5억에 50%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론상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알아볼라. 신고된 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신고된 거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이 프리미엄을 적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첨되자마자 계약금 납부하자마자 곧바로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 프리미엄이 안 붙을 때 빨리 해라.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내용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들어간다.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누가 내는 거예요? 계약금 당첨된 사람. 남편 명의라고 해볼까요? 남편 명의. 그럼 또 공동 명의 바꿀 때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양도세가 나와야 돼요. 양도세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담부 증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출 금액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인데 지분 5대5라니까 내가 10억에서 5억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봐서 양도세를 매겨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또 피하는 방법이 또 있지. 금융기관에
명의는 그대로 두시고 즉 남편 명의로 하고 지분만 5대5로 바꿀 거예요 라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분양사무실에다 물어보셔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양권 당첨됐다. 그럼 언제 공동명의 바꾼다? 최대한 빨리. 혹시라도 중도금이 1회차가 들어갔다. 그러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출은 건드리지 말고 지분만. 구체적인 건 어떻게 해라? 분양사무실에 물어보고 그럼 분양사무실에서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맞춰서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약간 길 수도 있고 예전에 과열됐을 때는 1년에 막 한 번, 두 번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세무사님하고는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마이너스 P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가격이 유지되거나 이 플러스 P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해라.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증여는 빨리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공동명의를 했는데 그럼 진짜 내가 공동명의가 좋냐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분양권이 새 아파트가 됐어요.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팔았을 때 아까 2천만 원 세이브된 거 보셨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아. 양도세는 무조건 좋아. 자,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걸 갖고 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겨요? 뭘 내야 되죠? 보유세를 내야 되죠. 보유세는 뭐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가지가 있다. 자, 재산세는 단독 공동 똑같습니다. 금액이 뭐 한 명씩 뭐 부담해야 되는 거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전체 총합은 같다는 거죠. 그럼 남은 거 이제 종부세 하나죠. 종부세는 단독 유리할까 공동 유리할까? 힌트 1주택. 힌트가 1주택이면 현재 지금 단독 유리할까 공동 유리할까? 답을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1주택은 공동 유리예요. 무조건. 사실 제가 이제 세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했을 때 뭐 저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뭐 무조건 100% 확실하게 이런 어떤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이에요. 공동에. 왜 그러냐면 취득세, 재산세 어차피 상관이 없고 종부세는 공동일 때 내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죠. 자,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9억씩 공제되니까 토탈 18억까지 공시가격 18억까지는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되는데 저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세의 70%다. 그러면은 18 나누기 0.7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한 25억 7억 정도 나와. 25억 7억 정도. 그러니까 내가 공동명의라면은 시세 한 25억 내외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면은 12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12억. 그럼 12억 나누기 0.7 하면은 얘가 한 17억 정도가 돼요. 17억 정도. 그러면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 공동이 유리하죠. 그런데 단독명의 했을 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하거나 만 60세 넘거나 그러면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가지고 단독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지죠? 아씨 단독으로 해야 되나 공동으로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면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통해서 공동명의일 때랑 단독명의일 때랑 비교해가지고 유리한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은 거지.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뭡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 공동도 저게 되는데 그럼 단독도 비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2020년에 이런 일들이 막 나오니까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엄청 뭐라 했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대부분 공동명의 하는데 왜 단독명의가 더 이렇게 유리한 경우가 나오게 하십니까? 그 당시 부총리 누구였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청구권 맞아가지고 2천만 원 주고 보내주신 그분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뭐 그분 막 이제 땀 뻘뻘 내면서 21년도에 어떻게 개정시켜버렸냐면은 공동명의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게 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단독명의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 돼버렸지 갑자기. 게다가 양도세는 또 공동이 무조건 유리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라면은 공동이 무조건 유리해요. 공동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가 2주택 3주택으로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금액이 얼마인지. 그때부터는 좀 약간 셈법이 달라져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하려면 세무서 가는 게 아니라 분양 사무실에 연락해야 돼. 그럼 여기에 날짜가 딱 있다니까. 그리고 필요 서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관할 구청에 방문해가지고 거민을 받아야 돼. 거민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증여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이 작으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고가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중간에 프리미엄이 신고가 많이 되거나 비싼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6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 뭐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강남권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비싼 거를 좀 한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부부 한쪽 중에 어느 한쪽이 소득이 좀 없다, 피부양자다 그러면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에서 공동명의 변경한다면 중도금 대출 채무 인수 동의 절차가 추가된다니까. 근데 저게 금융기관마다 명의는 그대로 두고 지분만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양도세 안 나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도 있는데 혹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은 증여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꼭 말일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3개월 내에 좀 미리미리 하십시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이 기사 하나로 그냥 싹 다 정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간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겠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